자, 오늘은 4강, 이제 극한의, 수열의 극한의 이제, 기본적인 마지막, 이제, 등비급수에 관한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등비급수라는 거는 뭐, 느낌을 보셨겠지만, 급수 중에서 일반항이 바로 이런 꼴이죠, 이런 꼴. 이런 꼴이든가 아니면 일반항이 이렇게 되는 지수꼴이 될 때의 급수, 즉, 합에 관한 걸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그러니까 등비급수를 나열하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에 뭐 n-1승 뭐 이렇게 쓰면은 이게 이런 거잖아요. A, AR, AR 제곱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열한 거죠. 근데 이제 내가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? 이거의 계산을 할 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시그마 k1에서부터 n까지 AR의 k-1승, 즉 부분합에다가 리미트를 때린 거죠. 그러면 이건 뭐예요? 이건 당연히 등비수열의 합이잖아요. 합이잖아요. 그럼 이거 뭔지 아시잖아요. 이게 이제 1-r분의 a의 1-r의 n승 이런 거 아시잖아요. 그죠? 물론 뭐 반대로 쓸 때도 있어요. 그런데 앞에 단원에 우리가 3강에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뭔지 얘기했죠.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는요, 당연히 공비가 1보다 크면 수렴하진 않을 거고, 여기서 공비가 요 범위일 때만 얘는 수렴을 해요. 수렴한다. 그러니까 요 공비가 요 범위일 때만 수렴을 합니다. 그럼 1일 때는 왜 안 되죠? 나열해 볼까요? 자, AN이 만일에 공비가 1이다. 그러면 2 이렇게 간다 이거야. 그럼 여기다 시그마 때리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2라고 하면 이거는 뭐 무한대로 가잖아요. 그러니까 공비가 1일 때는 발산을 해버려요. 그래서 1일 때는 안 되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느낌을 가져야죠. 그러면 결국 이거네요. 등비수열의 극한이 수렴할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다르다는 거죠. 등비수열은 공비가 이 범위에 있을 때, 얘는 공비가 이 범위에 있을 때, 여기 는 없어요. 여기는 있고,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. 그런데 등비급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, 물론 당연히 이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많이 나요. 그런데 도형적인 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. 물론 옛날보다는 강조되진 않지만, 즉 도형에서의 등비급수가 있어요. 그거는 뭐냐면 뭐 도형이 수열적이니까 계속 줄어들든가 계속 커지든가 그럴 때 그거의 합을 구하라는 거죠. 그래서 도형에서의 등비급수가 있다. 자,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? 그냥 계산하면 되냐? 아니요. 자, 도형의 등비급수를 접근할 때는 몇 가지 기준을 갖고 접근을 해요. 첫째는 점화적 관계를 이용하셔요. 점화적 관계. 점화적 관계가 뭐냐면 이게 계속해서 합이 도형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. 관계를 파악하는 거예요. 파악이라고 할게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관계가 대단히 일관된 규칙으로 나와요.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일관된 규칙으로 나온다는 걸 기억하라.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셔야 돼요. 도형의 성질을 이용한다. 그럼 도형의 성질 이용하는 게 무슨 대단한 얘기냐? 아니, 원의 성질이라던가, 뭐, 예를 들어 사각형, 그러니까 뭐 정사각형, 뭐, 이등변, 뭐 이런 도형적 특징이 있잖아요. 그걸 써서 문제를 접근해 가라 그런 뜻이에요.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우리가
닮음을 쓸 때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쓴다 이거죠. 그 다음에 파악할 거는 첫째 항과 공비를 찾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공비를 찾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찾는 게 아니라 구하기 편한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아마 자네들이 그럴 겁니다. 야, 그런 말이 어디냐? 구하기 편한 쪽, 누구는 뭐 구하기 어려운 쪽으로 하냐? 그런 뜻이 아니고요. 문제에 보면 원안의 사각형, 또 원안의 사각형 그럴 때 원의 반지름으로 공비를 잡을 거냐? 뭐 정사각형의 변으로 잡을 거냐? 아니면 뭐 경우에 있어서는 대각선으로 잡을 거냐? 문제마다 달라요.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하면 그게 더 편할지를 그건 판단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서 문제를 푼다 라는 뜻이죠. 그 다음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은 잘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급수가 섞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되게 뭐 인류적이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인류적으로는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경우가 줄어드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개수가 하나, 둘, 넷, 여덟 이런 식으로 몇 배 늘어나요. 즉 개수의 변화도 판단하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공비를 찾았어요. 그럴 때 만일에 이 문제가 넓이를 물어보는 거라면, 그러니까 길이의 변화를 물어보면 그냥 닮은 비를 찾았다면 닮은 비가 공비예요. 근데 만일에 이게 넓이의 변화가 된다 그러면 이때는 닮은 비의 제곱비가 이게 공비가 돼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부피적 변화라고 한다면 이때는 닮은 비의 세제곱비가 이게 공비가 되는 것입니다. 일반적으로 넓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. 길이나 넓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그걸 판단해서 보시면 된다 그런 뜻이죠.